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뭐 두 번째라기보다 하여튼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이제 해강인데, 해강은 귀공자가 되게 딱 맞는 사람이지. 왕조의 딸과 결혼했지. 문학적인 능력이 탁월했죠. 그 다음에 용모까지 아주 수려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귀공자 스타일인데, 이 사람도 역시 뭐냐면 도저히 사마시 정권의 그런 행태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도의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종회와 해강, 아까 종회 얘기했죠. 종회와 해강이가 참 재미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차르트는 별것도 아닌 인간으로 아는데, 살리에리만 모차르트가 대단한 걸 아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살리에리가 대단한 줄 알아. 그래서 재밌는 관계지, 그러니까. 그래서 살리에리는 딱 한 사람이 인정만 받고 싶어 하지. 모차르트 인정만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관계인데. 종회는 해강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해강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해강이 번쩍한 척하면서 거문을 뜯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종회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죠. 가려고 하니까 해강이 무엇을 들었기에 왔다가, 무슨 말 들었기에, 무엇을 보고 가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회가 들었던 것을 듣고 왔다가 본 것을 보고 가오. 이렇게 가죠. 이때부터 종회가 이제 이빨을 악무른 거지. 이빨을 악무른 거죠. 그래서 이 종회가 나중에 책을 하나 써가지고 사본론이라는, 이때 당시에는 이 인물 비평이 엄청 유명해요. 유행을 해. 인물평이. 그래서 누구지, 허동가? 아니. 허신? 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조보고 뭐 난세의 가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의 인물평이 엄청나게 이제 유행했는데, 인물평이 유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남의 눈길을 굉장히 의식하는 거죠. 예교사회의 어떤 후산물이지, 예교사회. 그래서 이제 종회도 인물평을 쓴 인물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재성, 이 재능론, 인간의 어떤 재능에 대한 책을 써서 종회한테 나도 이런 책을 썼어라고 보여주려고 갔다가, 뭔가 이제 두려운 거지. 해강이 이거 보고 집어 던질까 봐 들어가지고 집에다 이거 책을 던지고 도망가더라. 도망가죠. 그런 관계였는데, 결국은 종회는 너무 야심이 커서 죽고, 해강은 너무 야심이 없어서 죽고, 둘 다 이제 결국 마흔 넘겼나? 그래서 결국 이제 둘 다 죽게 되는데, 그 죽는 모습은 좀 많이 달랐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인정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을 인정하는 게. 이 이름자리에서의 인정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권력이지, 권력.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를 인정하는 거지. 자리를. 권력이고. 근데 그런 자리가 매개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인정하는 거는 매력이죠, 매력. 그래서 권력을 인정하는 거하고 매력을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건데, 이 종회는 권력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해강은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둘이서 아주 묘한 그런 관계를 이제 맺게 되죠. 해강은 어떤 평을 받았냐 하면, 재능은 많은데 견식이 적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화란을 면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말을 이제 해강은 들었고, 종회는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인간성에 문제가 있어 위태위태하다.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딱 아주 맞아드는 거지. 종회는 대단한 사람인데 인간성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고, 해강은 재능은 많은데 견식이 적어도 죽게 되죠. 요새로 말하면 단테 신곡을 줄줄 외우고 칸트의 3대 비판서를 다 띄고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을 다 깨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세상을 살 줄을 모르는 거지. 살 줄을. 이 세상은 이 망할 놈의 세상은 단테 신곡이나 칸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용대성 이런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경영을 잘하고 정보를 빨리 모으고 아부할 땐 또 아부하고 뭐 이래 잘 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해강은 이 재능은 많은데 견식은 적은 거지. 견식은. 개인적인 얘기면 나는 한 50세가 되니까 세상에 적응하는 것 같아. 물론 나는 뭐 이런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너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40세 정도 되니까 그냥 세상에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조금 타협하기 시작하고 50세가 되니까 겨우 이제 이 세상에 적응이 되는 것 같아. 이제 겨우. 근데 아직도 적응 못했어, 사실. 아직도. 이 세상에 적응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강은 이제 죽게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종회가 해강을 이게 그 모함을 할 적에 해강을 와룡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와룡. 우리가 와룡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제갈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해강이 죽은 게 그냥 어리숙해서 죽은 게 아니고, 어리숙해서 죽은 게 아니라 뭡니까? 만약에 해강이 조상 정권을 도우면 큰일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 위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뭐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해강이 죽을 적에 이 사람이 음악에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림치연의 공통점이 뭐냐면 술,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이제 그 검고, 그 다음에 시, 이런 게 이제,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술, 노래하면 그 다음에 꼭 여자가 오잖아, 그지? 술, 노래하면 당연히 여자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여자는 또 딱 이렇게, 전혀 이렇게 뭐랄까, 자기네 이 세계에 아예 못 오죠. 그래서 그냥 완적이지 아마? 술이 취해가지고, 아마 옆집에 미인이 살았었나 봐. 근데 그 미인이 이제 옆집 부인이지, 부인. 부인이 이제 완적을 사모해가지고 같이 누운 거야, 술 마시고. 근데 전혀 손끝 하나 안 건드렸다는 거지, 보통.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 보통 남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술, 노래, 시 다 좋은데 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 하여튼 뻔할 뻔하는 그런 낭만하고는 뭔가 같은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같은 해강도 음악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광릉산이라는 걸 연주했다, 광릉산. 우리가 그 역사 연구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은 보존이 안 되잖아. 그게 참 안타까워. 책이나 이런 건 보존되고, 미술품도 이렇게 보존되는데, 물론 음악에 악보가 남는 경우는 있겠지. 근데 이것도 사실 옛날 악기가 아니니까 그 맛이 안 나오죠. 소리라는 건 이제 기록이 안 되니까. 미래 역사는 다르겠지. 지금은 다 이렇게 녹음돼 다 기록되니까 지금은. 미래 역사는 또 다르겠지. 근데 이제 하여튼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볼 수가 없으니 참. 어쨌든 이 사람의 명곡인 광릉산을 이제 연주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해강이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성무애락론이라는 책이에요. 성무애락론. 소리. 소리에는 애락, 슬픔과 기쁨이 없다. 슬픔과 기쁨이라는 거는 소리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의 감정 속에 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악 자체가 기쁘다느니 슬프다느니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범주 오류다. 범주 오류. 이건 역시 유교적인 음악론은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음악 그 자체를 인간의 감정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예교 사회의 어떤 그 기능으로 보는 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엔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조조가 문학을 선양했듯이 음악을 선양해가지고 음악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했듯이. 그러니까 조조는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그 사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학을 바꿔요. 전에가 얘기했던 건 문학이 리터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학이 아니야. 원래 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개념은 등장한 지 한 세기도 안 돼. 한 세기도. 원래 문학이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표현되나? 글로 하는 게 다 문학이지. 글로 하는 게 다 문학이지.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그 갈리아 전기도 그 로마 리터러지. 당연히 로마 리터러고, 뭐 니체의 뭐 책도 도이체 리터러처고, 저먼 리터러처고. 근데 현대 오면서 이게 이제 픽션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현대 와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문학이라는 거는 유교 연구하는 게 그게 문학이에요. 주역, 서경, 예경 연구하는 그게 문학이야, 원래. 근데 이제 조조는 문학이라는 의미를 바꿔버려. 시로. 시 중심으로. 왜 바꾸느냐? 이 사족들의 무기가 유교거든, 유교. 그러니까 조조는 그 사족들에 대하기 위해서 문학의 중심을 시로 바꿔요. 시로 이렇게. 그래서 그 조조하고 조비하고 그 조식 그 3부자가 그 중국 문학사에 남는 아주 명시인들이거든,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중림치전은 거기에다 음악이라는 거를 더 이상 어떤 뭐랄까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학을 말하자면 독립시키죠. 그래서 이 한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등장한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문학이나 음악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를 띠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유교적인 인간상을 이제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치전은 사실 짧은 시기에 일어난 사람들이고, 뭐 7사람밖에 안 되고, 사실상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게 거의 미미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동북아 역사에서 어떤 그 유교하고는 다른 어떤 방식의 길을 제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도가 사상에 세 갈래가 있어요, 도가가. 원래 그 철학적인 도가, 노자와 장자의 철학적인 도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도교가 있죠, 종교. 종교로서의 도교. 중국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하지, 도교. 중국을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그 전 세계에서 도교의 종교가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 지금. 우리나라는 도교가 강했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에 도교 믿는 사람이 있나?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중국은 여전히 이제 도교가 아주 저변에 쫙 깔려있죠, 중국 문명. 그리고 이제 뭐라고 표현하나? 하여튼 예술적 도가가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견유학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림치련 역시 어떤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실질적인 힘은 물론 이제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도는 해강하고 말이 필요 없는 친교를 맺었다. 망언지교. 그러니까 장자가 노자가 나오죠. 아마 언자부지 지자불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장자도 이제 나도 말을 잊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 그걸 가리키는 거죠. 망언지교. 근데 산도 같은 경우는 완적이나 해강 귀공자잖아요. 귀공자여가지고 아주 그 의식적으로 도의 삶을 택했다면 이 산도는 비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비난한 출신. 그러니까 비난한 집안의 출신이기 때문에 출세력이 강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이 있어 봐야 내가 뭐 돈을 초월할 거 아니야.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돈을 뭘 초월해? 초월할 게 뭐가 있어, 그지? 내 권력이 강하게 있어야 내가 권력을 초월하지. 권력이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권력을 어떻게 초월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완적이나 해강은 애초에 자기가 그 사회의 탑 클래스니까 이걸 버렸지만은 이 사람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로 가고 싶은 거지. 그 서로 이제 입장이 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산도라는 사람은 아주 뭐랄까 인생을 줄타기 하듯이 산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자기 집안을 위해서 사마시 정권에 나가서 어떤 관료 생활을 했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이 주님 지련으로 자기는 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양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 참 특이한 경우인데 보통 풍류가 강한 사람은 사무를 잘 못하고 사무를 잘하는 사람은 풍류를 못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거의 철칙인데 이 사람은 참 재밌는 게 사마시 정권에서 정치도 상당히 잘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런 중림치련과 어울리면서 순서 즐기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해강은 산도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산도가 사마시 정권에 들어가니까 절교서를 보내. 그게 지금 남아있는데 절교서를 써서 이렇게 산도한테 보내는데 사실은 뭐 산도를 비판한 거라기보다 이제 사마시 정권을 은근히 비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해강이 죽을 적에 아들한테 산도가 있으니까 너는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산도는 또 해강의 아들을 끝까지 이렇게 봐준 그런 어떤 관계였죠. 그러니까 위진 교태희 같은 아주 정말 말은 많이 괜히 잘못했다 죽는 그런 시기에 아주 이렇게 한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지 산도라는 이 사람은. 그다음에 왕육이라는 사람은 산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의 길을 택한 사람인데 산도만큼 그렇게 어떤 뭐랄까 비난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이제 죽은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란 사람은 완적이나 해강은 끝까지 도의 삶을 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산도는 뭡니까? 산도와 왕룡은 정권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상수는 뭐냐 하면은 아예 뭐랄까 학문으로 들어오는 학문. 오로지 그냥 학문. 물론 정치는 했어요. 정치는 했는데 그거는 건산이고 그냥 입에 풀칠하려고 한 거고. 산도하고 참 재밌죠. 산도가 강호에 대한 추억을 품으면서 정치에 몰두한 사람이고 이 상수는 반대로 그냥 건성으로 정치하면서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강호를 산 사람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강화 천하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게중심이 다른 거지, 서로. 무게중심이.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그 장자 연구,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아주 그 뭐랄까 그 중요한 책인데, 나중에 곽상이라는 사람이 이 상수의 장자주를 기반으로 자기의 장자주를 쓰는데, 곽상의 장자는 이제 장자를 굉장히 왜곡한 그 주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